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조합으로 인사를 한번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는 안 걸리고 잘 계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객단가 높은 주얼리 업체 광고 효율 내는 방법이에요. 많은 광고주님들께서 객단가가 높은 상품의 경우 효율이 잘 안 나온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객단가가 높으면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가경님은 만약에 광고를 보셨을 때 뭐 이 금액까지는 내가 무리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혹시 얼마 정도 선이세요? 제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 이제 메인 주제인 주얼리라고 친다면 그래도 한 7만 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사볼 수 있는 제 바운더리이지 않나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얼리가 소재에 따라서 그냥 은인 것도 있지만 또 14K, 18K 이런 금인 소재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금인 소재들은 객단가가 최소가 20만 원이거든요. 최대 뭐 200만 원, 몇백만 원까지 훌쩍훌쩍 뛰는 그런 또 분야이기 때문에 주얼리 중에서 이제 이런 금 소재를 다루는 광고주 분들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요즘 금 시세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많이 높은가요? 요즘 뉴스 보면 네. 매일 난리인 게 금 시세가 하루가 지나게 매일매일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주분들께서 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금값은 너무 올라가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주기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는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이제 주얼리 전문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해서 주얼리 제가 다루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한 군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는 객단가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 14K, 18K를 다루는 곳이고요. 객단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대까지예요. 왜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그 스톤 같은 것도 뭐 네. 지르코니아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다이아 네, 이런 상품을 사용해서 좀 품질이 고퀄리티이긴 해요. 그리고 매체는 메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 단일 매체입니다. 가경님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왜 메타만 활용했을지?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주얼리니까 약간 네이버 SA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왜 메타만 사용하셨을까요? 맞아요. 이 부분을 광고주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주얼리, 뭐 여자 목걸이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 무수한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단순히 여자 주얼리라고 치면 은도 포함되고 그냥 뭐 14K, 18K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레드오션이다 싶어서 제가 처음에 제안드린 게 해당 브랜드는 사실 가지고 있는 소재 퀄리티가 좀 뛰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매체에 올인을 하자. 그리고 원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은 절대 아니지만 네이버라는 레드오션에 굳이 뛰어들 정도의 예산도 아니기도 해서 저는 메타에 올인을 하자 해서 메타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고비 누수 방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배너 광고 하면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소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도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가경님이 주얼리 브랜드를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이건 구매 욕구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껴보셨어요?
일단 저는 단순히 제품만 딸랑하고 있는 음. 것보다는 모델이 직접 착용하고 있는 거 음. 그리고 어떤 옷이랑 입었을 때 이 주얼리가 어울릴까? 그런 모델샷이 있는 거를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이제 제가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그때는 뷰티 쪽이긴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손에 뭐 바르는 모습, 얼굴에 바르는 모습 이렇게 실제로 착용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저기 소재가 잘 나오고 소재 반응이 좋고요. 따라서 소재는 대표님이 직접 착용하고 계신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재 제작을 이제 뭐 마케터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재가 그냥 제품 단일 사진으로 소재가 나오지 않잖아요. 또 많이 만들어 보셔서 아시죠? 거기에 저희가 뭐 문구도 화려하게 맞아요. 추가하고 뭐 효과도 추가하고 이러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담백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얼리 자체의 포인트가 반짝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금의 반짝임, 네.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오히려 다른 업종의 그런 문구나 GIF가 추가되면 그 제품의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재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착용하고 있는 영상에 밑에 브랜드 로고 하나 이렇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성과가 해당 브랜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바로 제품력이 좋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네. 들어가서 보면 후기도 굉장히 탄탄하고 대표님이 일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정말 활발히 하세요. 가격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객단가 높은 브랜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대표님이 아무런 소통도 안 하는 브랜드랑 매일 뭐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품 직접 설명해 주시고 막 소개해 주시고 이런 브랜드랑 어느 쪽에 더 확실히 후자의 경우가 그쵸. 제가 구매하기까지 그 결정 과정까지 딱 확신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는 그런 중간중간에 필요한 단계의 신뢰도를 굉장히 또 잘 쌓고 있는 브랜드라서 단일 소재로만 활용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이 다 잘 들어맞아서 지금 효과가 잘 나오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사실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앞서 제가 시장 현황을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리자면 해당 대표님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금값이 너무 올라요. 근데 충성 고객은 또 되게 탄탄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충성 고객이 구매하는 주기나 이제 구매당 그 전환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KPI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타겟을 저희는 신규 고객 유입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구매 30일 제외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 또 메타는 맞춤 타겟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매도 뭐 30일, 60일, 180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이랑 이제 브랜드 특징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30일로 선정을 했고요. 물론 사실 장바구니나 이런 게 같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서 기존 고객이 다 이렇게 걸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 기준으로 신규 고객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좀 파악이 가능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효율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저는 소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타겟은 브랜드 상황이나 이제 대표님의 KPI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주얼리 업체 이제 소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착용한 모습 그리고 2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미지보다는 영상.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게 제가 주얼리 브랜드를 지금 설명드린 업체처럼 다이아를 다루는 업체를 하고도 있지만 또 은 소재를 다루는 업체도 맡고 있어요. 근데 은 소재를 다루는 업체는 오히려 이미지에서 또 반응이 잘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같은 주얼리 업체인데 이 브랜드는 이미지에서 더 잘 나오고 이 브랜드는 영상에서 더 잘 나올까? 어떤 차이일 것 같으세요?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객단가 높은 이 브랜드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영상을 활용하면 그거에 대한 빛 반사나 뭔가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더 영상 소재를 활용했을 때 좀 더 효율이 잘 나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은으로 만들어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을 때 효율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이미지였지 않았을까.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한 답변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7만 원대가 절대 저렴하다는 건 아니지만 7만 원대에 비해서 200만 원대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좀 더 그러니까 분위기 위주보다 상품력 위주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 하면 반짝여야 된다가 포인트니까 반짝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 소재에서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금 비교적 저렴한 이제 7만 원대 정도의 브랜드는 그 상품을 착용했을 때의 그 분위기, 네.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리면 단 예외는 문제.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다이아를 다루는 업체의 경우 반짝임을 공부할 수 있는 영상 소재가 되기 좋은 객단가가 낮은 이것도 비교적이라고 해야 돼요. 비교적인 은을 다루는 업체의 경우 활용도나 착용했을 경우 이미지가 잘 나타난 이미지 소재가 되게 좋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뭐 은만 다루는 업체니까 이미지만 써야겠다, 요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초반에는 무조건 이미지랑 영상 두 개 다 활용해보시고, 뭐 이미지도 단일 이미지, 슬라이드, 뭐 컬렉션형 다양하잖아요. 이것도 다 활용해보시고, 그리고 카탈로그형도 저는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좀 사실 타거든요. 네. 누군가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얇은 반지를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볼드한 걸 좋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만 사용하다 보면 그거 한 가지의 제품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거 외에 우리 브랜드는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를 같이 전달할 수 있고, 저는 카탈로그형을 쓸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사실 피드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잖아요. 네. 근데 카탈로그형은 밑에 같이 나오니까 그냥 광고 그 페이지를 들어가지 않아도 카탈로그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구나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유입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너무 빨리 이렇게 와다다다 말한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딱 핵심만 말씀해 주셔서 전 괜찮나요? 괜찮아요. 딱 알짜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리고 객단가 높은 효율 내는 방법. 저는 사실 소재가 근데 제일 큰 것 같아요. 객단가가 높은 거에 포인트가 뭐 객단가가 높다고 타겟을 더 좁혀야 돼, 타겟을 더 넓혀야 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객단가 높은 상품에 어떤 소구점을 잡아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거를 후킹을 하고 객단가가 높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게 이 전달을 할 것인가를 소재에 녹여내는 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소재 만드실 때 소구점을 몇 가지 정도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소구점은 이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는 이 브랜드도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모델 컷도 써봤고 네. 그냥 상품만 있는 상품 단일도 써봤고 이제 대표님이 단일로 착용하신 것도 써봤고 다른 반지랑 레이어드해서 착용한 그것도 써봤는데 그렇게 써봤을 때 일단 직접 착용하고 있는 게 가장 좋았고 또 다른 반지랑 레이어드해서 그 착용하신 영상을 활용했을 때 구매 전환의 폭이 그 가격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그 객단가가 높은 주얼리 상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사기도 두렵지만 객단가 높은 거 살 때 저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활용도 좋나? 그쵸? 네. 활용도 좋나? 이 반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랑 같이 활용해도 잘 어울릴까? 가 구매를 이제 결정 짓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께 그 부분을 꼭 녹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제가 A 제품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면 A 제품 단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A랑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 중에 A랑 B를 활용한 영상도 주시고 A랑 C를 활용한 영상도 주시고 A랑 D를 활용한 영상도 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해서 그러면 A의 활용도가 폭이 넓어지는 네.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쵸. 그렇게 A의 제품을 장점을 극대화했고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B, C, D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완전 꿀팁인데요. 네, 요거는 좀 꿀팁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객단가가 높은데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광고를 조금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또 주얼리 전문 마케터라서 많은 대표님들과 통화를 해봤었는데 메타 광고는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다들 네이버 쇼핑에만 좀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네이버 쇼핑에서 나오셔서 차라리 메타에 한번 투자를 해보셔라. 왜냐면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네이버 쇼핑에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녹여내는 데는. 그래서 메타 광고를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혹시 가격님도 객단가 높은 뭐 주얼리 아니어도 상품 맡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저는 뷰티 디바이스 오. 맡고 있는데요. 요즘 또 디바이스 네. 굉장히 핫해요. 요즘 뭐 슬로우 에이징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다들 뭐 괄사부터 맞아요. 맞아요. 리프팅 기기 이런 거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디바이스 중에서?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중에 이제 약간의 그 전류가 나오는 오. 그런 제품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제품을 하고 있는데 네.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타랑 그다음에 저는 네이버 SA 쪽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매체가 그 시너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메타는 배너 광고이고 네. 또 SA는 검색 광고인데 네. 일단 이 메타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노출을 시키면 그 브랜드를 이제 한번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두 시너지를 위해서 네, 검색이랑 배너 광고를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제가 뭐 전기 나오는 거라 하셨나요? 네네. 그런 거를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매하려고 그러면 정말 비싸요. 네. 그리고 요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광고로.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이제 비슷한 상품이 여러 개 뜨니까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스타 광고 보다가 뜬 거를 네이버로 넘어가서 후기를 찾아봤어요. 왜냐면 뷰티 디바이스는 사실 내가 예뻐지려고 사는 건데 그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로 넘어가서 저도 그 기기 이름 치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서 후기를 봤던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네. 바이럴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뷰티 디바이스도 사실 단가가 좀 높기도 하고 한 번 사면 교체를 하진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고장이 날 때까지는. 그래서 구매를 하기까지 좀 되게 신중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전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런 네. 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럴도 함께 진행을 해서 이 제품의 후기를 좀 더 알려줄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 광고 소재는 어떤 소구점을 잡아서 활용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뷰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모델이 나와서 이게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제 활용하는 그런 영상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도 이미지보다 영상을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동적인 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소재에서도 뭐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것도 혹시 소재로 많이 녹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 장면만 녹이시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습만 활용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추후 기획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저도 뭐 한편으로는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게 또 간질간질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사용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저 모습에 나도 예뻐지나? 이래서 괜히 검색해서 비포애프터가 궁금하니까 검색할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에서도 뭐 우리가 다들 밀당을 하라고 하듯이 소재도 밀당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 번에 비포 애프터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보여줄게. 궁금하지? 한번 찾아와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타겟 부분에서도 뭐 조율을 하고 계신 게 따로 있나요? 저도 일단 한 번 산 사람들한테는 네. 저도 똑같이 구매 30일 제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구매 30일 이제 동일하게. 네. 지난번에는 원래는 180일 제외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객단가가 맞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 이벤트 같은 걸 혹시 진행하고 계셔서 이 폭이 줄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은 이제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하는 그 지갑을 여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근데 아무래도 뷰티 디바이스의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구매하는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주얼리랑은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주얼리는 한 개만 있으면 뭔가 심심해요. 그래서 보면 하나 더 사고 싶고 약간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디바이스 왜냐면 사람들이 또 착용하고 다니고 주얼리는 패션의 일부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근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정말 관리용이기 때문에 구매 주기가 오히려 저는 주얼리보다 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저희가 또 동일한 객단가가 높은 업체를 다루고 있는 마케터라서 해당 업체는 혹시 어떠세요? 하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경 마케터님은 180일 제외로 진행을 하셨었다가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다가오기도 맞습니다. 해서 지금 이벤트 진행차 30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브랜드의 진행 이벤트 예정에 맞춰서 좀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로아스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략 공개 가능하신가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광고주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로아스. 그러면
선배님 먼저. 저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광고주님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 그 공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현재 또 진행을 맞아요.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언급은 따로 없긴 했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대략 2,00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객단가가 높은 거는 한 번만 잘 팔려도 로아스는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가격님은 이거 비공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데 그 장난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가격님은 광고주님이 요청하셔서 비공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이거예요. 객단가가 높은 그 업체시면 로아스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로아스만 바라보시지 마라. 왜냐면 사실 이게 객단가가 높은 거는 한 번 구매해도 로스가 확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럼 마케터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요?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니까 로아스 잘 내는 마케터 찾자 이렇게 하실 텐데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마케터 찾는 팁 요거 추가로 적어드릴게요. 객단가 높은 업체가 마케터 찾는 팁. 로아스 잘 내는 마케터만 찾지 말 것. 동의하시나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소고점을 잘 녹여서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케터를 찾을 것.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비싼 상품일수록 사람들은 구매를 고민하고 맞아요. 주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하게끔 맞아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설득을 저희는 광고 스크롤 내리는 거의 1, 2초 안에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업체라면 가장 중요한 거 1, 2초 안에 그 사람들을 잡을 만한 소구점을 소재에 녹여낼 수 있는 마케터를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구점을 잘 녹여내는 마케터가 누구냐? 누구냐? 바로 저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되고 소고점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마케터가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확실히 진행을 해본 마케터들이 데이터 값이 많고 기존 업체에서 또 진행해본 다양한 A/B 테스트 값이 많기 때문에 소고점을 잡아내는 데까지 시간을 훨씬 단축해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 이거 사야겠다. 나 이거 궁금한데? 나 이거 한 번 더 찾아볼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지 저희는 그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거를 전달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됐네요. 추가로 또 번외로 또 뭐 하나 얘기해볼까요? 구글에서는 네. 이런 주얼리 업체를 활용을 하면 효율이 조금 있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광고요? 네, 구글? 네이버는 어쨌든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치면 그럼 구글은 좀 어떨지 조금 궁금해요. 구글 광고의 같은 경우 사실 지면이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 지면을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데 구글 광고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구글보다 메타. 왜냐면 구글 광고는 유튜브 특징 자체가 동영상을 다루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시선을 뺏는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화려한 것들이 너무 네, 많아서 너무 화려한 것도 많고 자극적인 것도 많고 색감이 다양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서 나는 사실 주얼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짝임을 강조해야 되면 네.
어두운 배경에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반짝임이 극대화되니까. 근데 그런 컬러풀한 애들 사이에서 이 어두운 애가 과연 눈에 띌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광고에 대한 데이터는 없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에 제가 구글을 운영해봤고 메타를 운영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냥 예상 값인 것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 궁금하시다면 충분히 활용해보셔도 좋지만 네, 제가 예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이 부분은 한번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가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메타는 심지어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스크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태블릿으로도 많이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한번에 쫙 뜬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거를 또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우리 제품에만 딱 집중시키는 거는 메타에서 조금 더 이런 반짝임을 강조하고 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반대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구글. 저는 오히려 좀 구글을 좀 활용해 보려고 이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 지면은 정말 남녀노소 다 쓰고 있고 네. 연령대도 굉장히 높은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는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제안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유익한 교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시다니 뿌듯하네요. 근데 또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구글을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도 또 저희가 항상 마케터들이 하는 게 있어요. 마케터이기 전에 저희는 또 소비자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뷰티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또 브이로그에 관리 브이로그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 내에서 디바이스가 녹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되게 많이 보이는 영상 중 하나가 괄사 활용법 이런 거, 뭐 디바이스 활용법 그리고 디바이스부터 스킨케어 순서 이런 영상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순서로 활용하지 이런 걸 참고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에 또 최적화된 매체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바로 이 사람이 이 괄사 쓰네? 그럼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할 것 같아요. 괄사 사용법, 괄사 사용 순서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또 디바이스 업체는 구글 광고를 잘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순찌님께서 타겟에 대한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타겟에 대한 말씀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깃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하셨으니까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타깃을 이제 맞춤 타깃을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다들 광고주님들께서 메타 광고 뭐 리타겟팅도 된다고 하던데 마케터들이 맨날 리타겟팅 할 때 좋대요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픽셀을 설치하면 그 픽셀 안에서 데이터 값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장바구니 담았던 사람도 쓸 수 있죠. 장바구니 그리고 페이지 방문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타겟을 제가 신입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이 타겟은 꼭 써봐야겠다 했던 게 결제 직전까지 왔던 사람들. 네. 결제 직전. 이 사람들은 사실 정말 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주문서 페이지까지 다 와놓고 마지막 그 입금 결제가 안 이뤄진 이탈 고객인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30일, 60일, 180일 그거는 이제 브랜드 특징마다 나눠서 설정을 하시고 꼭 리타겟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무조건 꼭 잡아야 되는 맞아요. 분들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자꾸 흐름이 조금씩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또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타겟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유사 타깃은 따로 활용은 안 하세요? 유사 타겟도 활용합니다. 근데 그 지금 해당 업체 같은 경우 제가 월 예산을 이제 다 오픈해드리기 조금 네. 그렇지만 그 예산에 대한 제약도 있어서 타겟 테스트를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유사 타겟을 활용을 안 해도 전환이 좀 잘 잡히고 있어서 유사 타겟은 좀 전환이 떨어질 때쯤 유사 타겟이 또 사실 그 퍼센트로 해서 네. 비슷한 유사한 신규 모수를 유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추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훅이 필요할 때 쓰려고 아직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문의 주시는 예상 얼마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받아보셨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사실 예산마다 너무 다르고 네. 뭐 브랜드마다 너무 다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답변이겠다 싶은 불친절할 거예요. 수도 있는 맞아요. 답변이죠. 근데 이게 팩트긴 한데 불친절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팩트긴 해요.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 네. 어려운 부분이 팩트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권장 예산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해본 걸 토대로 권장 예산 저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집행 500만 원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500만 원, 50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500만 원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재만 해도 단일 제품 사진, 뭐 모델 사진, 그리고 제품 단일 영상, 그리고 다른 거랑 또 콜라보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레이어드. 네. 레이어드한 영상, 그리고 뭐 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성 영상, 이렇게 해서 소재만 해도 지금 제가 말한 것만 5개인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소재 테스트를 사실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어떤 소재가 우리 브랜드 결에 맞는지 정확한 값을 좀 빨리 알아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초반에 오히려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대표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반에 근데 광고 효율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네. 뭐 제가 마케터님이랑 진행해본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이 해당 업종을 진행해본 이력이 있는 마케터한테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같이 진행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데이터가 뭐 정보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이 업종을 진행해봤을까를 모르는데 저희는 실제로 진행을 해봤고 진행해본 거 토대로 오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마음을 놓고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테스트가 있죠? 저희가 말씀드린 요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야 되죠. 네. 요것도 저희가 소재 테스트뿐만 아니라 소재 안에서도 타겟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캠페인단도 트래픽 캠페인도 있지만 전환 캠페인도 있고 전환 캠페인도 수동이 있지만 또 어드밴티지 쇼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려면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이제 예산으로 사용을 하셔야 다양한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용이 절대 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다양한 데이터 값이 결국 우리 브랜드의 그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제 매체 확장할 때 물론 매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브랜드 결의 그런 고객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다른 매체 확장하실 때 여기 데이터 가져다 쓰면 그냥 되는 거니까 초반에 투자 개념으로 해당 비용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길 저는 권장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업체, 주얼리 업체뿐만 아니라 객단가 높은 뷰티 디바이스 업체,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또 타겟 관련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너무 이렇게 후다다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잘 정리가 되셨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가 저희 직통 내선 번호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해당 업종 외에도 객단가 높은 다른 상품을 다루고 계신 그 광고주님이 계시다면 네, 편하게 또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여기서 매체를 메타랑 네이버 SA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업종이나 사용 가능하신 예산에 따라서 매체는 저희가 미디어 믹스로 다르게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해당 매체를 이제 브랜드에 맞는 걸로 반드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고 그럼 우리도 메타만 해야겠다 라고는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저희한테 상담을 거치신 후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는 이제 11월 8일에 저희 AMPM 글로벌에서 준비한 강연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에는 2025년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노준영 저자님과 함께 진행되는 강연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강연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댓글에 나와 있는 해당 링크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소비 트렌드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는 사실 타겟팅, 리타겟팅 활용할 때 어떤 트렌드와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해야 될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11월 8일에 꼭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추가로 뭐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라이브 때 해당 주제, 해당 매체, 해당 예산 이런 걸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